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김혜영입니다. 자, 이 시비에서 드라기 총재가 국채 매입을 더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사를 했습니다.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 나오면서 국내 시장에도 훈풍이 좀 들어왔는데요. 코스피가 반등의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일 2% 넘게 급락했던 코스닥도 오늘은 나흘 만에 반등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이 가운데 6개월 연속 이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던 일본의 아베 총리가 조기로 국회를 해산하고 이 소비세 인상 시기를 1년 반 늦추겠다고 전격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엔화의 흐름,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전략과 알짜배기 종목 챙겨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4분기 GDP가 종전에 3.1%보다 하락한 2.8%로 전망되고 있다는 소식, 증시의 화제의 분통에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막상막하 투맨쇼 빛내주실 두 분 소개해드려야 하는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발로 뛰는 주식 투자의 선두봉이십니다. 조민규 멘토 함께하고요.
시장 흐름에 따른 종목 발굴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포커나인 전문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민규 멘토와 포커나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 상황 분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조민규 멘토님 먼저 짚어주시죠. 일단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증시 자체가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어느 정도 좀 회복을 보여주려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약간은 좀 며칠 상승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또 하락을 하고 또 급반등도 들어오고 또 급락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1.2% 넘는 이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지수를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위쪽으로 봤을 때는 한 1970포인트 정도가 이제 박스권 상단 정도가 될 수 있겠고 밑으로 보면 1950 혹은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1940포인트 정도로 이제 저가 매수의 형태로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시장이 뭐 추세적인 상승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1900포인트에서 갈수록 좀 멀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느낌은 좀 들게 되실 텐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추세적인 전환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목군들 별로 보더라도 이제 바닥권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군들을 보면 뭐 화학 업종의 대표주라든가 뭐 자동차 업종의 대표주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뭐 저점 대비해 가지고 한 20% 이상씩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위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뭐 시간적인 문제이지만 아직까지는 방향성은 위쪽으로 좀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박스권의 흐름이 좀 더 연장될 수 있겠지만 그런 정도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유럽 쪽에서 추가적인 어떤 경기 부양, 그다음에 유동성에 대한 공급을 한다라는 이제 소식들이 과거에는 기대감이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실제로 반영되는 수준까지 상당히 좀 근접해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달러의 강세, 그 다음에 뭐 엔화의 약세,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급적인 부담감,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수출 관련된 어떤 실적 우려감들이 이제 우리나라 지수를 눌러놓는 흐름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흐름들을 지나고 나면서부터 수급적인 부분이 이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요. 사실 이 주식시장이라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이제 돈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도 추가적인 어떤 양적 완화를 한다라는 신호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장은 올라갈 때 쫓아가가지고는 사실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사면 그 다음날 또 조정을 받아버릴 수 있으니까 올라갈 때보다는 올라가면 좀 한 템포 좀 쉬는 구간으로 좀 보셨다가 다시 조정을 보이면 오히려 이제 그런 구간에서 겁먹지 말고 좀 저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낫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좀 많이 올라오고 종목군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는 올랐지만 뭐 뚜렷하게 어떤 업종이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업종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통신 업종 같은 경우는 낙폭과에서 좀 단기적인 좀 반등을 좀 보였었고요. 뭐 다른 종목군들은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에서 멀어진 이후에 약간 좀 쉬어가는 국면이었는데 지수가 좀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순환매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장을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좀 길게 보신다고 한다면 그 안에 분명히 해답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포커나인 전문가와도 시장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전일 2% 가까이 밀렸던 코스닥이 전일의 하락분을 모두 상쇄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오늘 상승 반전이 나타나긴 했거든요.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시장 전체적인 상황은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 종목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장에서 가장 이제 두드러진 종목은 이제 신규 상장한 삼성 SDS입니다. SDS가 처음 상장한 후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어제 반등이 나오고 오늘은 한 10% 넘게 상승을 한 후 8%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수주 관련주인 뭐 대상이라든가 호텔신라, SK텔레콤, KTNG가 이제 주로 이제 상승을 하는 분위기였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동시에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 이거는 이제 그 두 회사의 합병권 때문에 주식 매수 청구권이 좀 과다 청구될 것 같다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는 약 1.2% 정도 상승을 마감을 했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개발한 사물인터넷이 국제전기통신연합에 결의가 됐다는 내용과 삼성에서 이제 휴대폰 다음으로
이제 집중 투자를 해서 먹을거리를 찾겠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발표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주인 효성 ITX나 Snet, KLnet 같은 종목이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코콤이나 모다정보통신, 링네트 같은 종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가 휘닉스홀딩스 추가적인 이제 회사의 확장을 위해서 그 휘닉스홀딩스를 갖다가 인수하기로 하면서 관련주인 휘닉스 소재, 그 다음에 SH홀딩스까지 상한가를 갔고요. YG엔터테인먼트도 한 6%, 7%가요? 예, 그 정도까지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을 좀 이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주를 후광통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는 중국 회사인데 우리나라에 상장을 해 있는 뭐 중국원양자원이나 아니면 차이나하우랑 같은 종목이 상한가를 가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고요. 아침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한 1.5p 정도의 상승세가 있어서 그 상승세를 갖다 끝까지 유지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시장을 갖다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수급 관점에서 보면 오늘 그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는 약 2,400억 정도,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한 400억,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서는 약 3,50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쭉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순매수를 하는 시장에는 상승을 하고 또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는 그 구간에서는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지금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예전에는 기관 매수를 좀 따라했다면 지금은 외국인 매수를 좀 따라하시는 게 매매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본의 아베 총리가 국회 해산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소비세 인상 시기도 연기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엔화의 향방과 함께 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력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뭐 그 시장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제 엔화가 워낙에 좀 약세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흐름이었었고요.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어떤 일본에서도 유동성이라던가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일본 경기가 원활할 만큼 생각하는 만큼 좋아지고 있는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나중에 갔을 때 상당히 좀 큰 문제로서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과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국가부도 지수가 우리나라보다 이제 일본이 상당히 좀 그 높은 편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찌됐든 유동성을 그 정부의 힘으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를 계속해가지고 저금리로 갖고 가다 보니까 일본의 어떤 재정 적자가 상당히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구간까지 지금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내수적인 경기 부양 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선행돼야 되는 흐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베 총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아베노믹스에 있어서의 실물적인 어떤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표면적으로 느끼는 어떤 일본 니케이 지수의 상승이라던가 엔저 현상의 어떤 강화 이런 부분들 말고도 실물적인 부분에서 경기가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줘야지만 나름대로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라던가 그다음에 안정성을 이렇게 동시에 추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현재에 있어서의 어떤 엔화에 대한 추세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 내일장 시장 상황에서 엔화의 향방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 토크 배틀 시간입니다. 어떤 이슈가 선정됐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수출주, 경기 민감주 등 소위 루저들의 반란이 시작됐습니다. 원화 강세와 함께 어닝쇼크, 수급 문제 등 악재가 겹치며 고난의 연속이었던 경기 민감주가 뜻밖의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단기 반등에 그칠 것이란 시각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가자 증권가가 기대에 찬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존 강세를 보이던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고 반대로 기존 약세를 보이던 종목들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15만원 선까지 내렸던 현대차는 자사주 매입 발표 후 다시 18만원대를 눈앞에 뒀습니다. 여기에 항공사와 해운사들의 주가도 최근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유류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데다 엔화 약세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까지 이어지면서 투자가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를 경기 민감주 저가 매수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기 관련주들의 재발견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와 관련된 본격 토크 배틀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경기 민감주의 재발견이란 이슈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동안 어닝 쇼크와 수급 문제로 인해 고난을 겪었던 경기 민감주들이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반란으로 봐야 할까요? 반등으로 봐야 할까요? 조민규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길게 봤을 때는 반란이고 짧게 봤을 때는 반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한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현대차하고 이제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이제 2등 자리를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 뉴스가 나오면서, 현대차가 이제 15만원, 16만원 선을 이제 그때 깨트렸었죠. 그 다음날 이제 15만원 정도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고, 그때 이제 전략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매수를 가담하셔도 된다. 다만 추가적인 하락은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18만원 정도 수준까지는 회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뭐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어떤 그 호재성 이슈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좀 빨리 반등을 보여줬죠. 그리고 화학주 같은 경우에도 유가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흐름들이 그 우려감이 있으면서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그 위축이 됐을 경우에는 과도한 어떤 하락세를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로스컷이라고 하는 손절 라인을 이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권이 이탈하게 되면 일부 물량들이 이제 손절 물량이 출회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계속 낮아지게 되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을 불러내는 형태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더 낮게 하락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러한 종목군들이 과매도 국면까지 이제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자리로서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어떤 그 뭐라고 그러셨죠? 반등이 아니고 반란이라고 했죠. 반란까지는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제 가격이 조금씩 멀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이제 반란이라고 이제 나중에는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어찌됐든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한 수준에서 어떤 기술적 반등, 그다음에 시장을 좀 하락에 대한 요인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되고 있는 그런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시장에는 이제 두 가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주식이라는 건 안전 자산이 아니거든요. 위험 자산이고. 근데 이제 어떤 리스크가 있냐 하면 첫 번째는 내가 주식을 산 이후에 이제 하락했을 때 손실이 발생하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장을 지켜보다가 주가가 올랐을 때 뒤늦게 또 타는 그런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은요, 사실은 철저하게 기업에 대한 신뢰와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보고 접근을 하셔야지 단순히 어떤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왔다 그래도 쫓아가다 보면 장이 한번 출렁할 때마다 주가가 이제 그 손실을 입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회피를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기업 분석을 좀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 가치 수준 정도는 우리가 파악하면서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상반기 때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의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라고 했었지만 지금 주가를 보면 고점에서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 좋다 했었던 종목군들은 많이 내렸었지만 최근에 있어서는 저점에서부터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지수가 이제 10월 17일에 1900포인트를 살짝 이탈하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그때 시장과 지금의 시장의 그 분위기 자체가 지금 바뀌어져 있다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우려감이 주가를 하락을 이끌었지만 어찌됐든 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기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인 경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ECB에서도 어찌됐든 경기 부양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기 부양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안 좋고 누적적으로 적자가 늘어나게 되거나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쨌든 비상대책을 세우고요. 앞으로 자기네 살림을 잘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게 역사적인 흐름이었었고요. 근데 지금의 단계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길게 봤을 때는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자리는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기보다는 그냥 기업 가치가 너무 많이 쌌던 흐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우려감이 해소되고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어떤 센티멘탈적인 측면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회복이 되는,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반란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짧게 봤을 때는 그냥 반등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 민감주의 부활이라고까지 이름 붙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이 낙폭 과대에 따른 상승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상승세는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3분기 실적이 나와서 주가가 이제 3분기 실적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러니까 국제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이유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랑 지금이랑 실제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변한 게 있다면,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씩 내리고, 그쪽에서 돈이 어떻게 보면 너무 낙폭과대된 종목으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가져온 표를 잠깐 보시면 일주일 정도를 한번 쭉 그 종목의 움직이는 종목들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11일 날에는 현대차나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12일 날에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조선주, 그 다음에 LG화학, SK이노베이션 같은 화학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7일 날에는 이제 OCI 같은 종목, 어떻게 보면 실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반등이 나올까 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그날 한 6~7%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 삼성 SDS나 아니면 SKCNC 같은 그 내수주 위주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봐도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은 생각보다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얘기는 이 종목들이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나 아니면 많이 하락한 종목 몇 종목만 이렇게 좀 상승을 시키는 그러한 모습이고, 시장은 분명히 약간 그 수급이 좋아지면서 종목이 올라오는데, 그 전체적으로 올라온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밑이 좀 뭐 메꿔지는 느낌? 예, 그 정도로 보고 있고, 추가적인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두 번째로 이제 좀 어떠한 종목들의 또 수급을 봐야 되는지, 수급을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외인 수급과 개인 수급을 보면, 그러니까 개인 수급에서는 먹을 만한 종목이 없고요. 그 다음에 외인 수급과 기관 수급을 보는데, 외인 수급은 계속 들어오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간 동안, 그러니까 짧은 기간만 좀 보자고 가져온 건데, 일주일 동안 지금 주간 기관 수급이 좀 많은 종목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삼성 SDS 뭐 신규 상장주였고요. 글로비스 아까 말씀드렸고, 화재나 케미칼, 현대중공업, 어떠한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종목군이 오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낙폭이 과대된 종목이 이제 기관이 사면서 쭉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만 좀 단기 상승이 가능성이라고 했는데, 실제 내수 침체나 뭐 중국의 경기도나 또 그 다음에 일단 국내의 악재들이 계속 나오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3분기에 의해서 4분기에도 좀 안 좋을 거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가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뉴스들을 보면 계속 그런 건데, 예를 들면 뭐 4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조 5천억에서 지금 4조 원대로 지금 뚝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약 2조 1천억 원에서 2조 원대로 한 1천억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그 실적이 나온 다음에, 물론 나온 다음에는 주가는 또 어느 정도 올라와 있겠죠. 그러면 그때 추가적으로 뭐 매수를 하시거나 그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단기적인 반등 정도만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조민규 멘토님께서는요, 경기 민감주 현 구간은 반등이지만 향후 뭐 반란을 꿈꿔볼 수 있는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의 가치 분석이라고 하셨어요. 네. 이 수출주, 경기 민감주 중에서 이 기업의 가치를 좀 플러스해서 갈 수 있는 섹터나 종목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이제 방송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요, 지금 현재 주가가 쉽게 말씀드리면 만원의 주가, 만원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한 6,000원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이제 내재 가치 수준까지 회복이 됐기 때문에 가치보다 싸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있는 IT 부품주 섹터들은 PBR로 뭐 1배수 이하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오히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 시장보다는 거래소 시장이 조금 이렇게 활기를 띠면서 시장의 어떤 반등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오히려 역으로 보일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기본적인 가치를 찾아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었던 코스닥 시장 쪽이 오히려 이제 수익률적인 측면이라던가 신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이 없는 그런 정도의 흐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래소 시장 쪽은 사실 종목을 많이 보다 보면 뭐 실적도 봐야 되고 가치도 보게 되지만 가치보다 싼 종목군들도 이제 바닥에서부터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술적인 부담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가격까지 좀 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실적이 막 좋아서 어떤 시장이 랠리를 보여주는 장이냐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감안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 들어서 좋다 했었던 종목군들이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종목을 가지고서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을 좀 피하는 건 뭐냐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가치보다 상당히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쪽에서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욕심을 내시기보다는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정적인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어떤 그 장의 특징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가치적인 측면이 싼 국면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최근의 장은 예전에 10만 원 하던 주식이 지금 한 8만 원, 7만 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서 주식을 사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텔 신라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13만 원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9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13만 원 하던 게 9만 원 왔으니까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게 판단하고서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컴투스 같은 경우가 20만 원 정도 수준 하다가 14만 원, 13만 원까지 왔으니까 상대적으로 싸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시장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이제 가치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냥 표면적인 주가가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떨어졌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가치적인 접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종목군들이 잘못 물리게 되면 다음 장에 그 시장이 좀 좋아지고 어떤 상승이 다시 또 이렇게 이끌어지는 흐름 속에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그 다음에 고점에서부터 되밀리는 종목군들은 좀 피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표면적이고 상대적인 주가의 하락분을 보시기보다는 이 안정적인 이 내재 가치를 조금 더 포인트를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앞서서 경기 민감주를 다소 긍정적이게는 바라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 민감주 쪽 말고 어느 쪽을 좀 대안으로 삼아볼 수 있을까요? 항상 요 11월 중순 이제 요 때쯤 되면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체크를 하겠지만 이제 연말에 배당주 관련한 거를 체크를 하는데 실제 그 배당 관련주들, 그러니까 2013년에 배당을 받았던, 그러니까 2013년에 배당을 많이 줬던 주식들은 실제 그 올해죠. 올해 매수를 해도 그렇게 큰 수익을 내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KTNG나 아니면 뭐 한국전력이나 뭐 예전에 S-오일이나 아니면 강원랜드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배당으로 큰 수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 상장한 주식들이 있습니다. 올해 그 최대한, 그러니까 예쁘게 포장이 돼서 신규 상장한 주식 중에서 원래 신규 상장주들은 이제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연말 배당을 주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무상증자를 이용을 해서 무상증자로 해서 그 주주들한테 이익을 환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쭉 있는데 제가 이제 몇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쿠쿠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8월 6일 날 상장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 밥솥 관련주고, 그 다음에 뭐 데브시스터즈, 그 다음에 태고사이언스, 뭐 원하이텍, 신화콘텍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로 올 하반기에 이제 상장할 주식들인데, 이 상장한 주식들은 아직까지는 얼마의 배당을 줄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배당을 얼마를 할지를 갖다가 지금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신규 상장주들이 뭐 상장을 할 때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상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뭐 저점이다 생각을 하신다면 좀씩 모아 가시면 연말 돼도, 연말에 이제 보통 우리가 그
해를 넘기면서 심리적인 배당락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배당락을 그냥 거쳐서 뭐 한 2월이나 3월 정도에 갑자기 배당을 주겠다고 그러한 종목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주 중에서 좀 배당을 가능성이 높은 것, 즉 그 순이익이 좀 많은 종목들, 그런 종목을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화면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배틀 주제는요, 이 뜻밖의 선전을 이어가고 있는 경기 민감주의 방향성 짚어봤습니다. 먼저 조민규 멘토께서는 과도한 우려는 최고의 투자 기회다라는 부분과 함께 센티멘탈적으로 하락이 이어진 종목보다는 안정적인 내재 가치를 지닌 쪽으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포커나인 전문가께서는 4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경기 민감주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연말 배당과 관련해서 신규 상장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오늘의 출연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멘토의 포트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5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그중 SK이노베이션 종목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이 부분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포커나인 전문가의 포트입니다. 대원미디어 종목이 오늘장 1.60%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푸트에는 5.9%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확인합니다. 2위 자리의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조민규 멘토의 네페스 종목이 18.7%의 수익률로 2단계 상승해서 오늘장 2위 기록했고요. 3위는 박종영 멘토의 PJ메탈이 17.2%의 수익률, 4위에는 최명성 멘토의 대성창투가 13.5%, 5위에는 정재훈 멘토가 자리하고 있네요. 바이넥스가 10.6%로 새롭게 상위권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역시나 정재훈 멘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전산업이 33.6%의 수익률로 여전히 1위 자리 지켜내고 있네요.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 확인합니다. 1위는 조민규 멘토가 137.4% 높은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2위에는 박종영 멘토가 24.2%를, 3위에는 정재훈 멘토가 19.6%의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예전당 확인하겠습니다.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100%의 확정 수익률로 명예전당 빛내고 있네요. 포트에 담긴 종목들 수익률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어서 AS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먼저 조민규 멘토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예, 어떤 종목부터 할까요? 저희 GNC 에너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편입 제외를 잠깐 했었었는데 네.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을 저희가 이제 5종목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종목을 좀 넣기 위해서 잠시 좀 빼놓고 이따가 다시 좀 추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지금 현재 흐름이라고 한다면 뭐 양호한 흐름이고요. 그 GNC 에너지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AS를 심도 있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페스도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한 18% 정도 수익 보고 계신데 네페스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예, 오늘 이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삼성증권에서 이제 그 목표 주가 10,000원 정도로 이제 사냥한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 목표 주가라는 것보다는 사실 이제 어떤 흐름을 가지고서 이제 이 기업을 바라보고 있느냐, 시각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기존에 하고 있었던 어떤 사업부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 이제 개선 속도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좋아질 것 같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단기간에는 한 6,000원 정도 수준에서 이제 한 7,000원 중반대까지 약간의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선에 7,000원대에서 7,000원 초반대 단기적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치러 나가고 있는 국면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이제 보이는 시각이 좀 달라지실 텐데, 차트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한 2만 원 정도 하던 주가가 5,000원대까지 급락을 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가는 국면을 지금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이 그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 다시 주가는 원래 제자리로 이제 회귀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 정도 수준이라도 뭐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이 되겠지만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선 방송에서도 SFA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씩 그 주가가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수준이라 본다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거래량이 좀 수반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의 초입 국면에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차트를 좀 길게 보면 SFA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이제 U자형 형태로 주가가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모습들을 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제 천천히 이제 그 방향성이 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사실 그래요. 뭐냐면 싸게 사놓으면 주가가 올라갈 때 특별하게 할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좀 여유를 가지시고요. 좀 긴 시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이 회사가 망해서 없어지지 않는 한 어느 정도 다시 살아나갈 수 있는 구간대에 있는 종목군들이고, 그 중에서 이제 얼마만큼 높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 나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뭐 SFA도 마찬가지, 네페스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SK이노베이션도 좀 볼까 합니다. 4% 정도 수익 내고 매도 의견을 주셨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향후 전략 어떻게 세워보셔야 할까요? 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 9만 원 정도를 또 넘었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목표 주가로 제시했던 게 이제 92,500원 정도 제시해드렸는데 충분히 한 10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좀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은 차후에 내년 한 중반 정도까지는 한 12만 원 정도 선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신규 종목을 편입하는 차원에서 SK이노베이션은 일단은 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하는 의견을 드리겠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이 가격권에서 팔지 않으셔도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커나인 전문가와 함께 AS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한솔 홈데코부터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안타깝습니다. 10% 정도 손실 보시고 매도하셨어요. 네,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는 뭐 매수한 가격에서 한 10% 정도 상승을 했다가 잘 횡보를 하는 거를 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저께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인데 갑작스럽게 기관과 외인의 동시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에서 약 한 100만 주, 그 다음에 외국인에서 한 140만 주 정도가 나왔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저희가 종목을 드리면서 항상 손절 라인을 드립니다. 그 손절 라인은, 추세가 무너지는 라인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점이 깨지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거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손절 라인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그 제가 드렸던 손절 라인이 아마 1,800원대 같은데, 그 이후에도 지금 추가적으로 한 200원 정도, 그러니까 한 5%가 더 빠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러한 흐름이었고, 저는 충분히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뭐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해도 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뭐, 다음번에, 더 좋은 종목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면요, 강원랜드와 대원미디어는 수익권입니다. 저희 강원랜드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강원랜드는 뉴스가 계속 좋다는 뉴스, 실적 좋아진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만 나왔지 실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그냥 이 추세대로 가다가 한 12월 정도에 이제 4분기 실적 얘기 나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원미디어까지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대원미디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영업이익 관련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 약 한 1.7억 정도가 되지만 흑자 전환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또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체크를 해드린 요게워치 관련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날 갑자기 한 10%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제 제자리로 그러니까 약간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도 그 이슈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제 크게 반응이 없지만,
이제 조만간 뉴스를 타면 좀 올라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뭐 자리도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손절라인 잡고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봅니다. 네, 두 분의 AS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분의 히든카드 종목 확인하는 시간이죠. 어떤 종목 갖고 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조민규 멘토는 GNC 에너지 갖고 오셨네요. 추천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수주와 관련된 이 매출 확대 부분, 또한 내년엔 양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이어서 포커나인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미디어 플렉스 갖고 오셨네요.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영화 신의 한 수로 3분기 흑자가 예상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종목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봤고요. 조민규 멘토님의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 이 매도하셨던 종목을 재차 가져오셨습니다.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저희 종목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예, 앞서서 이제 AS를 할 때 내심 네페스를 먼저 물어봐 주기를 기대했었는데 GNC 에너지를 보다 좀 당황했습니다. 어쨌든 GNC 에너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주가 상승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방송상에서 운영을 할 때 5종목이라는 어떤 제한이 있다 보니까 신규 종목을 넣기 위해서 또 GNC를 잠시 좀 빼놓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오히려 좀 가격적으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사실 저도 이제 그 주식 전문가 멘토를 하고 있지만 지금 최근의 장을 보면 사실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고점에서부터 밀리다 보니까 신규로 어떤 그런 종목군들을 좀 접근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 장이 아주 어떤 대세 상승을 어떤 의미하는 그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좀 한 10% 이상, 15% 이상 올라온 종목을 또 신규로 넣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기업적인 부분이나 3분기 그다음에 내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어떤 가격적인 부분이 매력적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그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담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자세히 보시면 어떤 기업들, 대기업들의 어떤 설비 투자가 진행됐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편입을 시켜놨습니다. 뭐 SFA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이고요. 그 다음에 100%가 넘는 수익을 냈던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도 반도체 장비 쪽이거든요.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비상용 발전기 전문 기업이긴 한데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IDC 센터라고 하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비상용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가 주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올해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 쪽에 투자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될 수 있을 거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국내 시장들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없었던 이제 해외 시장, 근데 특히나 중동 시장 쪽을 진출을 해놓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IDC 센터뿐만 아니라 뭐 발전소에 들어가는 비상용 발전기 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슈가 어떤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가 좀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장이 뭐 짧게 봤을 때도 그렇고 길게 봤을 때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탄소 배출권이라던가 어떤 대기 오염, 그다음에 어떤 그 환경적인 부분은 계속해가지고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본다고 한다면 GNC 에너지가 하고 있는 바이오 가스 발전과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한 어떤 그 수익성, 그다음에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가지고 늘어나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세 기 정도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 정도가 되면 한 4개에서 5개 정도로 추가가 이제 확보가 되어지는데 마진도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바이오가스라는 건 우리가 쓰는 어떤 폐기물이죠. 그 다음에 폐기물이라던가 음식물 쓰레기, 그 다음에 가축의 분뇨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률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어떤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는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어떤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업에 대한 가치로 봤을 때도 현재 수준이고 기업 가치로 봤을 때 아주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PBR로 한 1.2배수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격적으로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AS 하면서 어떤 뭐 기술적 분석하고 어떤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같이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요. 물론 이제 올 초라고 비교해 보면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이익을 꾸준하게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한 6,900원에서 한 6,700원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좀 바닥이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가 높으면 보통 이런 자리를 깨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현재 수준이라고 한다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가격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권이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권에서 다시 한번 좀 편입을 시도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그때보다는 약간 좀 낮춰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도 그때보다는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매수가는 6,900원,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8,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6,200원 정도로 해서 내일장에서 편입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번째 시도이신 만큼 이 확정 수익률 100% 냈었던 유니테스트처럼 좀 강한 시세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포커나인 전문가님과도 종목 알아봐야죠. 자, 대원 미디어플렉스를 갖고 오셨는데요. 저희 추천 포인트 보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미디어플렉스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쇼박스라는 영화 배급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배급사로 시작을 했다. 추가적으로 이제 그 영화에 직접 투자를 했고, 뭐 괴물이나 도둑들이나 뭐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아는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들을 갖다가 많이 배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배급사 중에서 제일 유명한 3대 메이저 배급사 중에 하나고요. 또 그 자회사인 그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라는 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그 자회사가 이제 12월 중순에 IR을 거쳐서 이제 12월 말 정도에 아마 상장을 할 예정인데, 그걸로 인해서 두 가지 이슈가 동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한중 FTA, 즉 중국과 지금 영화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중국 관련한 그러니까 이슈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한중 FTA 수혜주로 해서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강남 1970 네. 그 영화인데, 지금 이미 원래는 이제 11월 달에 개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연기가 되면서 지금 주가가 약간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1월에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더 뒤로 좀 잘 해서 좋은 시기에 방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연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벌써 이미 11월 10일 날 아시아 11개국 중국을 포함해서 11개국에 이미 판권이 팔린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 얘기를 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뉴라는, 그러니까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라는 회사가 그 중국의 화책 미디어라는 그 회사로부터 약 535억, 계산을 해봤더니 주당 한 3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공모가가 한 16,000원 그 언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더 말씀 못 드리겠지만 16,000원 정도고, 지금 현재 장외가에서 한 24,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 관련한 이슈도 있고요. 자회사 상장권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7일부터 19일까지 그 홍콩이랑 싱가포르에서 지금 IR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그 바이어들을 통해서 IR을 진행 중인데, 이걸로 인해서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양한 이슈가 있는 종목, 거기다가 오늘은 고맙게도 살짝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물론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 밀리면서도 그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고 약 한 70만 주 정도 움직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21선 위에서 놀고 있고, 21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상승 추세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매수를 해 놓는다고 그러면 12월 달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좀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이슈가 호재로 작용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가격적인 전략 부분도 함께 챙겨볼게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가 4,300원입니다. 그래서 한 4,2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정고 전인 5,400원 정도, 그 다음에 손절가는 한 3,790원 정도, 예,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종목 추천 히든카드 코너 살펴봤습니다. 어떤 종목들 갖고 오셨는지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멘토께서는 GNC 에너지 재차 가지고 오셨습니다. 해외 수주와 관련된 매출 확대 부분 짚어주셨네요. 가격적인 전략 부분 챙겨보도록 하죠. 매수가가 6,900원, 1차적인 목표가 8,000원 제시하셨고요. 손절가는 6,200원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포커나인 전문가 종목이죠. 미디어플렉스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신의 한 수로 3분기 흑자 예상이 되고요. 영화 강남 1970이 아시아 11개국 판매를 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매수가 살펴보도록 하죠. 매수가 4,200원, 목표가 5,400원, 손절가는 3,790원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투맨쇼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조민규 멘토 포커나인 전문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